시사야. 지난 3월부터 경복궁 내에 위치한 조선 왕세자의 정당 계조당이 복원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당이라면 신하들을 조회하고 정사를 펼치는 일종의 집무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세자인 문종을 위해 만들었다는 왕세자의 집무실에서는 과연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물론 흔적의 역사에서는 이 만고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세종대왕이 세자에게 정사를 맡긴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왕세자의 집무실이 있다는 사실도 사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세종 때 세워졌다가 없어진 것을 고종이 이제 다시 두 번에 걸쳐서 조성을 했는데 네. 고종이 이제 그거를 고쳐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종이 세자 문종의 대리청정을 위해서 계조당을 세웠는데 바로 그 세종 시대의 모든 제도와 문물 법식을 다 갖췄고 가장 융성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고종이 그 세종의 업적을 계승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동궁 순종은 훗날 나 고종의 가르침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세자인 순종과 더불어서 조선의 성군인 세종과 그 아들 문종을 본보기로 삼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이제 계조당을 고쳐 지은 건데 계조라는 거는 사방의 광명을 계승해서 비춘다라는 지역 구절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계조라는 거는 왕의 계승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훗날 왕이 될 분이 예. 근무할 만한 네. 그런 집무실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 시대 보면은 일종의 왕위 계승을 위해서 네. 만든 정각이다 이렇게 볼 수 예,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예. 요즘 뭐 슬기로운 드라마 시리즈가 방영되던데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세종이 이른바 슬기로운 왕위 계승 뭐 이런 걸 위해서 계조당을 만들고 그 세자인 문종에게 정사를 대신 돌보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세종의 후계자 양성법인 대리청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권력은 부자 사이라도 네, 쉽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아버지 그 왕이 네. 집무하는 집무실이 있는데 네. 세자가 저쪽에서 딴 사람들 자꾸 만나고 그러면 신경 쓰이지 않나요? 신경 쓰이겠죠. 그래서 예. 뭐 원래 그 왕조 시대에는 세자를 두고서 흔히 그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에서 국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 양성 이거는 사실은 국본 나라의 밑바탕을 튼튼히 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세종한테는 하나 뼈저린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형님이자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폐위가 되고 그 자기가 이제 세자가 되고 곧바로 임금이 됐는데 그것이 불과 2달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야말로 세종은 창졸간에 진짜로 그 임금이 된 거죠. 우리 그 스타가 네. 연예인이 그러잖아요. 네.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스타가 돼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그런 하는데. 얘기죠. 셋째 아들이니까 사실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왕자리잖아요. 그렇죠. 순서로 보면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2달 만에 대군에서 세자가 되고 세자에서 임금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군왕이라는 자리는 독이 든 성배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잘하면 성군 소리 듣지만 못하면 뭐 폭군이니 홍군이니 용군이니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뭐 영영토록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세종 역시도 스트레스가 엄청났겠죠. 정말 창졸간에 번긋거려 콩고 먹듯이 이제 이 국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인 세자인 문종한테 이한테는 정말 서서히 권력을 이양하는 방법 준비된 후계자를 키우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대리청정이었던 겁니다. 아, 세종의 깊은 마음이 있었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신하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대리청정이라는 게 쉬운 예.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세자에게 무슨 대리청정을 명하거나 뭐 선의하거나 이런 명을 내리는 순간 예. 그 명을 받잡아야 될 세자라든지 신하들은 아주 죽을 노릇인 거죠. 굉장히 아니, 부담스럽잖아요. 저분이 저게 뭐 무슨 뜻을 가지고 그런 말 했을까? 혹시 내 마음을 떠보는 거 아닐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태종이 여러 차례 양위 소동을 벌이면서 이제 신하들이나 세자의 그 마음을 떠보거든요. 네. 그 올가미에 그 세자인 양녕대군의 외숙 민무질 민무구 형제가 걸려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기막혀요. 실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이 선의의 뜻을 밝히니까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얼굴에 기쁜 빛을 발했다. 기쁜 빛을 띄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내가 임금 자리를 내놓고 물려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기뻐하더라. 예, 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니네들 왜 웃었어? 뭐 이런 거잖아.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민무질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신들의 얼굴빛은 우리도 모르는데 전하가 어떻게 아느냐고 가슴을 치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부질없는 게 뭐냐면 네. 태종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가 죽기 전에 외척들은 싹 다 없애버리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무질, 민무구 형제가 웃었다는 이유 때문에 죽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두 형제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태종의 정부인인 원경왕후 민씨 집안은 뭐 결국은 멸문의 화를 당하거든요. 그 의도적인 거였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의도적이죠. 네, 한마디로 일부러 얘기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웃는 낯빛을 보였어? 일부러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네. 그 집안들을 전부 다 싹쓸이한 정리하는 거죠. 정리를 이런 걸 해버린 했다는 겁니다. 건데 무섭네요. 무섭죠. 그래서 근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이런 무서운 나름의 어떤 계략이나 네. 이런 것들 다 알았을 텐데. 예. 근데 이제 대리청정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종은 그런 뭐 이렇게 암수를 두거나 그런 건 뭐 아니었겠죠. 근데 사실 대리청정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거는 임금이 된 지 한 20년 가까이 된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내가 제2 동안에 해마다 수재를 만나서 기근이 끊이지 않고 도적이 찬 거라고 이게 내가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이 없다라는 그런 이유를 처음에 댑니다. 아니 성군의 시대에 네. 도둑이 창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웬 겸손의 말씀일까 생각을 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않은 게 뭐냐면 세종이 다스린 시대가 사실 건국 초잖아요. 그래서 인심이 흉흉하고 사실은 이 범죄가 들끓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 세종 시대에 복역 중인 사형수가 190명인데 네. 이 의정부 그러니까 옥사가 너무 이 비좁아 가지고 의정부한테 세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감형을 하는 게 어떠냐. 이게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 도둑이 많고 분쟁이 심하고 그래서 사형수가 예전부터 2배가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부끄럽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실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온 백성이 창고라는 도둑들을 원망해서 그 고기를 씹자고 해도 어쩔 줄 몰랐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거든요. 어우,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네요. 예. 그 상황이 엄청 안 좋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종으로서는 그런 분위기 쇄신책도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세자의 어떤 대리점정 정도에 뒀을 가능성도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세종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록을 보면 세종의 건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선 몸이 굉장히 뚱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상황 태종이 막 즉위한 아들 세종에게 주상한 몸이 좀 뚱뚱한데 때때로 나와 좀 놀면서 몸 좀 어떻게 보면 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육고기를 엄청 즐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태종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밥을 못 먹는데 큰일이다. 라고 걱정하는 유언까지 남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살집도 많고 네. 운동하긴 싫어하고 또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나가서 사냥도 좀 하고 그렇죠. 좀 그렇게 좀 해라 네. 이렇게까지 당부를 할 정도니까 상당히 몸이 건강이 안 좋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좋을 리가 없죠. 뭐 그래서 뭐 지병에 시달려서 실록을 보면 하루에 한 동 이상의 물을 마시는 병 이거는 당뇨병이거든요. 네. 전형적으로 저도 뭐 당뇨병 걸려봐서 알지만 매일매일 물 먹는 게 굉장히 물이 먹히거든요. 한 동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도 많이 물을 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물론 그 이 치료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등 위에 부종을 앓고 있고 또 임질까지 걸렸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뭐 이런 기사들이 실립니다. 임질이면은 네. 그건 성병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세종이 뭐 성병까지 걸리시나 뭐 이런 네, 생각을. 그 이해가 잘 안 그거를 또 되는데요. 실록에까지 쓰시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이 세종이 걸렸다는 임질은 사실 요즘으로 치면 요로결석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논문까지 나왔어요. 임질이 요로결석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로결석 당뇨가 사실 저도 걸렸던 거여서 저는 세종하고 같은 체질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실하신데요. 드는데 네. 그 당뇨 때문에 사실 날씬한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세종이 당뇨가 이제 대표적인 병인데 네. 그 후유증 때문에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앞에 있는 사람마저도 구별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이제 실록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세자의 대리청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신하들한테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 네. 언제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모른다. 네. 그러니까 대리청정을 좀 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지금 선왕이 살아 계신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리청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보통 이 하겠다라는 세종대왕하고 아니되옵니다라고 머리를 그것도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막 찧어야 머리 된다고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실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갖고 그래서 예. 그 다툼이 7년이나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7년씩이나요? 네. 아,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는 건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차관점이 뭐냐면 예. 흔히 이제 우리가 세종을 소통의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법 뭐 실시를 두고도 17만 명이 무슨 그 국민 투표를 하는 주민 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사실 세종이 마냥 소통의 대망은 아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정책을 두고는 결코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이 굳은 신념이나 네. 아니면 정치적 소신을 갖고 있는 뭐 정치가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아니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네. 아유, 너무 권력을 남용한 사람이었나. 그럴 수도 있지만 워낙 똑똑한 군주여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능수능란하거든요. 신하들하고 논쟁을 벌일 때도 때로는 치밀한 논리로 설득도 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언사를 막 해가지고 막 신하들을 막 겁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가도 다시 또 더 센 카드를 또 뒤밀어 가지고 신료들이 멘붕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있는 카드는 기정사실화가 되는 뭐 이런 거 아주 능수능란한 작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네요. 그럼요. 네. 근데 당대 명재상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임금하고 같이 뭐 네. 논쟁이나 토론하는 자리가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져주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논쟁할 땐 또 굉장히 치열하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우리 황희정승이나 맹사성 같은 그런 노정승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 똘똘하다는 집현전 학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종의 능수능란한 논쟁 솜씨에 손을 다 들고 말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훈민적인 창제를 두고서 네. 집현전 부제학인 최만리하고의 논쟁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두를 만든 설총은 옳다고 하면서 훈민정음을 만든 내일은 그러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책도 하기도 하고 저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비 같으냐고 막 질책도 하기도 하고 야 내가 늙음하게 할 일이 없어서 글자를 만들었겠냐 니네 진짜 너무하다 말이 지나치다 이런 식으로 뭐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반대파들을 맹공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때 반대파를 이기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한글을 못 쓸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당신이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답답했겠죠. 왜냐하면 글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는데 이건 무슨 그거 가지고 뭐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회일 뿐이라고 폄하를 하거든요. 최만리가. 네. 그런 거 들으면은 못 참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은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종 임금이 성군으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거 급했으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리청정 7년 논쟁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세종이 다 주겠다는 게 아니었고 3품 이상의 인사권이라든가 형벌권, 군권 같은 거는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건을 이제 거의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신료들은 아니되옵니다라고 한 거죠. 신료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나라 얘기를 해요. 중국. 네. 거기 뭐냐면 문왕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문왕이 세자 시절에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은 별거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 3번에 문안을 드리는 일, 그걸 이제 문침이라고 합니다. 네. 문안을 드린다고 해서 그리고 수라를 돌보는 일, 그걸 이제 시선이라고 해서 이제 반찬을 보고 이러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세자가 하는 일은 딱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문침 시선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부왕만 잘 섬기면 된다. 이게 세자의 직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일리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정사라는 게 한 곳에서 나와야지 두 곳에서 나오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지금은 전하하고 세종하고 세자 문종의 사이가 진짜 좋지만 나중에 혹시 이런 틈이 벌어지면은 그렇죠.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그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 세종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다시 그 대리청정 맡기고 다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세종 같은 경우는 신하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넋놓고 있다가 죽은 뒤에 내가 병도 많은데 죽은 뒤에 아무런 준비 없이 세자가 왕위를 받는 꼴 그거 어떻게 하게 되겠냐. 그걸 봐야 되겠냐. 내가 죽어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몸이 안 좋은 세종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척에서 사람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영의정 황이라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아직 긴급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건 뭐냐면
당신이 그러니까 주상께서 승하할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일축을 합니다. 그리고 신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너희는 꼭 내가 죽고 나서야 뭐 성질이 풀리겠느냐, 직성이 풀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니까 결국 이제 대리청정은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세운 세자의 집무실이 바로 이제 개조당입니다. 문종 입장에서는 정말 그 고마운 기회였던 거잖아요. 어찌 보면. 뭐 그렇죠. 그래서 문종이 대리청정을 시작한 게 29살 때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8년 정도를 그 대리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 8년 동안에 후계자 실습 피가 되고 살이 되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왕위에 오르신 지는 너무 짧았죠. 2년 3개월 만에 승하를 하시죠. 원래 좀 몸이 안 좋은 데다가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잇따라 돌아가셔갖고 3년상을 계속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그럽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세자 수업을 철저하게 잘 받은 분인데. 그렇습니다. 네. 너무 치세가 짧아가지고 제대로 뜻도 못 펼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이 업적은 좀 있다 그럽니다. 업적은 좀 많은 게 예. 예를 들면 치국기를 처음에 만든 분이 뭐 이분이었다라고 세종실록에 나와요. 세자 시절에 예. 뭐 이렇게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고 정확한 깊이를 측정하려고 구리를 만든 그런 원통한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거기에 고인 빗물에 정확한 양을 조사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치국기는 세자 때의 문정이 만들었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종이 오랫동안 한 뭐 20년이든 이렇게 집권을 했다고 하면은 진짜 네. 조선시대의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 개유정난이라는 그런 정변도 안 일어났을 거고 또 단종이 이렇게 일찍 뭐 죽임을 당하는 그렇죠, 그런 일도 그렇죠.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종의 치세가 더욱더 계승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요번에 개조당 복원사를 보면서 슬기로운 임금을 키우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어떤 그런 마음씨 이런 것들이 뭐 동분서주 노심초사 7년간의 논쟁 끝에 이런 걸 보면서 그게 눈앞에 좀 삼삼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경복궁에 가게 되면 한 번쯤 들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